자,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근에 다우지수가 하루 휴장 부분들을 했죠. 잠시 숨고르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폭들이 좀 나왔습니다. 전체 지수 자체가 1% 이상의 상승 파동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우가 1.2%, 나스닥도 1%, 여기에 유가도 최근 95선 정도에서 약간 저항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95는 넘지는 않았습니다만 64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브렌트도 69달러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일단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 상승, 우리가 이제 미국의 세제개혁안이 발표가 되면서 각 기업들이 여유자금이 좀 보너스라고 그럴까요? 여유자금이 많이 생겼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어제 뭐 애플 같은 경우에 향후에 일자리 창출 부분들을 더 확대를 하겠다. 2만 정도 일자리 창출하고 5년 동안 한 3,500억 달러 정도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약속 부분을 하고, 보잉도 역시 뭐 사상 최대 항공기 판매하면서 배당 확대하겠다. 그래서 한 5% 가까운 4.7% 정도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보시면 다우 운송지수, 약간 뭐랄까, 우리가 글로벌 경기의 판단 부분들 할 때 구리 가격 부분들의 상승, 그 다음에 뭐 석유라든 이런 수요 부분들의 증가에 따라서 산업재 섹터의 사이클 부분들이 선순환되는 하나의 인덱스 역할 부분들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의 운송지수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뭐 간단하게 보면 그 다우 운송지수 뭔가 물동량 자체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산업 경기가 순순한 사이클 부분들이 들어가서 물동량이 증가한다는 하나의 그런 인덱스의 이 역할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우 운송지수의 최고치 경신 부분들은 역시 이런 내용들이 신흥국의 우호적이에요. 어제 그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건 지난주 후반에 미국 4사분기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 부분들이 아직 최고치 부분은 넘지는 않았지만 그 반등 속도라든지 각도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반등 부분이 나오면서 뭔가 새로운 그림 부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그널을 보였다면, 두 번째 이 운송지수도 관련된 부분들이 그런 내용 자체를 함축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연준의 베이지 부분 내용을 보더라도 경기 자신감 있죠. 자신감 표명 부분도 좀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0.9% 정도 증가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시차를 두고 뭐 짧으면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후해서 우리나라 경제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 부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그 최근 10일까지 1월 10일까지 수출 물량이죠. 수출 물량도 보면 전년 대비 한 17% 증가를 했어요. 뭔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판매도 마찬가지고 제조도 마찬가지고 재고 소진 부분들이 좀 되니까 신규 발주 부분도 길어지고, 또 신규 발주가 일어나서 신규 제품 생산을 위해서 공장 가동률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제품의 수요 부분도 늘어가는 이런 사이클 부분들이 들어갔다는 그런 하나의 의미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기업들의 실적 기본 베이스로, 그리고 산업 생산 부분에서 유틸리티가 증가됐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운송지수 신고가,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이 배당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그 작년에 세제개혁 개편과 관련된 부분들 금액이 생긴 걸로 인해서 배당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의 공헌 자금 투자 부분들이, 투자 사이클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우, 나스닥 다 1% 정도의 상승 부분들은 상당히 우무적인 모습이다. 이 내용 자체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사이클 부분에서 긍정적인 그림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해외 시장 부분들 얘기 드리고, 유가 부분도 조금 소폭 반등이 나왔는데, 달러는 지금 90달러선 90 인덱스 기준으로 90.73 정도입니다. 90이라는 가격, 항상 보면 이 새로운 숫자 부분들 하나 하회되는 게 뭐 9에서 8, 0.1 차이기를 하겠지만 이 가격대에 지지하기도 힘들고 반대로 꺾이기도 순식간에 꺾이지는 않아요. 항상 여기서 보면 저항급 부분들이 있다 말씀을 좀 드렸죠. 이번 주 내일이나 모레 주말 정도에 미국 셧다운 관련돼서 지금 뭐
얘기가 많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연기를 할 걸로 봅니다만은 트럼프의 어떤 인종차별적인 발언 때문에 잠깐 여론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민주당하고 협상 부분을 진행하다가 뭐 이상한 이 아프리카 쪽의 인종차별 부분들을 코멘트하면서 이게 좀 논란이 불거져서 셧다운 자체가 지금 부각되어 있는데 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 정도에 이 셧다운 관련된 우려 부분들이 소폭 있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 흐름 부분들이 좀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급 자체 주도주가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기존 제약주뿐만 아니라 그 외 종목군들, 허리, 그 다음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KRS 300 관련된 진입 편입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세와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수급,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이 주도적으로 코스닥 매수 부분도 좀 들어왔어요.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작년에 한 3조 정도 코스닥 쪽에 매수 부분들을 진행했다라는 얘기 좀 들었고,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비중 부분들은 3조 안 돼요. 2조 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나중에 이 차익 거래 부분들이 되고 KRS 300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300에 포함되는 뭐 코스피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코스닥 종목군들, 코스닥에 60여 개 종목군이 편입될 가능성이 자체가 높다고 지금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군들을 보유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차익 거래의 어떤 드라이브 부분에 어떤 기초자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종목군들을 보유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흐름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그제인가요? 물론 이제 나중에 지금 뭐 더 추가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은 SK그룹이 톱텍 인수 관련된 부분들을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올려드렸었죠. 그 이후에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있지만 KRX300 관련된 편입 가능성 종목군들이 이쪽 반도체 장비 관련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편입될 가능성, 편입 비중 자체를 코스닥에서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3%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습니다. ASML의 그 실적 개선 기대감, 이제 삼성전자 이후에 삼성전자는 실적이 나빠서보다 향후 기대감 자체가 조금 뭐 마이너스 요건 부분 만들었지만, 반도체 장비 관련된 투자 부분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계속적인 투자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기대감 자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반기에 하락 부분들이 진행된 건 그 상승에 대한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 과대에 따라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도 그런 관련된 섹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뭐 블록체인 관련된 보안 관련된 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 자체가 반등세도 상당히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뭐 펄어비스가 뭐 해외 쪽에서 런칭 부분들 진행을 하면서 어제 상승 파동, 신고가 파동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태국이라든지 동남아를 정식 서비스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어제 CJ 오쇼핑하고 CJ ENM이 합병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심화로 해서 별도로 한 번 더 얘기를 하긴 했지만, CJ 그룹이 가지고 있는 지분, CJ 헬로비전을 지금 매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넷마블 지분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LG U+가 CJ 헬로비전 지분을 인수를 하려고 지금 어떻게 논의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 예전에 단수명 유료방송 이익을 점프 부분들을 하면서 시장 장악력 부분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M&A가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CJ 오쇼핑하고 그 CJ ENM하고는 다른 분야인 것 같은데 합종 연행 부분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뭔가 M&A 하면서 산업의 판도 자체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J 그룹에서 CJ 오쇼핑과 CJ ENM의 합병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LG U+에도 영향 부분을 주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한 어느 정도 판 자체를 키우려고 하는 하나의 뭐 초석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부분들이 각 개별 종목군의 어떤 어벤응답 부분들 이끄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SK텔레콤이 누구라는 기반 음성 인식 음성 그 플랫폼이죠. 오픈 AI 장터를 만든다는 얘기하고, 초대형 IB가 진행이 되면서 주식 대출 있죠. 중소증권사들이 약간 뭡니까 좌번환석 부분 됐어요. 왜 그러냐면 초대형 IB하고 그러니까 4조짜리하고 3조 자본금이 3조와 4조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신용 공여 자체를 현행 대비 2배 정도 확대하는 그 개정안 자체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일반 중소형 증권사들하고 이 신용 레벨이 좀 틀려지는 그런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역시 승자독식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권한 부분들이 어떤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는 종목과 되지 못하는 종목군들의 수익률 자체가 향후에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부분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슈미래 주식 뉴스공장 1월 17일, 18일이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17일인 줄 알았어요, 날짜가. 18일 모닝브리핑의 정리 부분을 한다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3% 정도 강한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었고, 미국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베이지북의 연준의 향후 경기 전망 부분 자체가 상당히 우상향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 전반적으로 선순환 사이클이 계속 확장되는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슈민의 주식 뉴스 공장 1월 18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